안녕하세요. 기계공학자의 자동화 실무 채널입니다. 이번 22강에서는 공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학습한 유압기술을 정리해보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항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압의 기본 법칙은 무엇인가? 파스칼의 원리죠. 그럼 파스칼의 원리란 뭐냐? 밀폐된 용기 속에 정지 유체 일부에 가해지는 압력은 모든 유체 부분에 동일한 힘으로 동시에 전달되더라. 이걸 정리해보면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표면 위에 정지하고 있는 유체 압력은 그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더라. 또한 정지 유체 내에 점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모든 방향으로 같게 작용한다. 정지하고 있는 유체 중의 압력은 그 유체 내의 어디서나 같다. 이것이 파스칼 씨가 규명한 원리다라고 하죠. 세 번째, 유압 에너지 저장 장치는 무엇인가? 축압기죠. 축압기는 영어로 어큐뮬레이터라고 한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유니트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이와 같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축압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블레더형 축압기라고 하죠. 축압기의 기능은 뭐냐? 에너지를 저장한다. 또는 2차 회로를 구동시킬 수가 있고 압력 보상을 할 수 있고 맥동 제거 기능이 있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사용을 하고 있다. 5번, 유압은 특히 용어에 관한 문제가 많이 제시됩니다. 이건 이제 KS의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비테이션. 유동하고 있는 액체의 압력이 국부적으로 저하되어 포화 전기압 또는 공기 분리압에 달하여 전기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용해 공기 등이 분리되어 기포를 일으키는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배관 내에서 터지게 되면은 국부적으로 초고압이 생겨서 진동이나 소음, 충격 등을 발생시킨다. 두 번째, 채터링. 릴리프 밸브 등에서 밸브 시트를 두들겨서 비교적 높은 호흡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진동 현상을 채터링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점핑. 유량 지어 밸브에서 유체가 흐르기 시작할 때 유량이 과도적으로 설정값을 초과하는 현상을 점핑이다 라고 합니다. 네 번째, 서지 압력. 짧은 시간 내에 과도적으로 상승한 압력의 최대값을 서지 압력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크래킹 압력. 체크 밸브나 릴리프 밸브 등에서 압력이 상승해서 밸브가 열리기 시작하고 어떤 일정한 흐름의 양이 확인되는 압력을 크래킹 압력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니시트 압력. 체크 밸브나 릴리프 밸브 등에서 밸브의 입구 쪽 압력이 강화하여 밸브가 닫히기 시작해서 밸브의 누설량이 어떤 규정된 양까지 감소됐을 때 압력을 니시트 압력이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7번, 디컴프레이션. 프레스 장치 등에서 유압 실린더의 압력을 천천히 빼어 기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는 회로의 충격을 작게 하는 것을 디컴프레션이다 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컷아웃 압력. 언로드 밸브 등에서 펌프를 무브화로 하는 것, 그 한계의 압력을 컷아웃 압력이다 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유압 기술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 시험에 많이 제시되죠. 이때 유압 기술의 단점이나 공합이나 전기 동력의 장점 항목을 항목에 집어넣겠죠. 7번, 다음 중 유압 펌프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압 펌프는 배인식, 기어식, 피스톤식 세 종류가 있다. 8번, 유압 펌프 형식 중 가변형으로 제작이 곤란한 형식은 다음 중 무엇인가? 기어형입니다. 배인식이나 피스톤식은 가변 용량용으로 쉽게 가능하다. 9번, 유압 펌프 형식 중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얻을 수 있는 유압 펌프는 피스톤형이다. 유공합에서는 도면기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죠. 이거는 10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처음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합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고 이 체계를 기억을 하셔야 쉽게 요약 정리가 가능하다. 11번, 기름 탱크의 기능은 작동률을 저장을 시키고 열을 발산시키고 공기의 제거, 오염물의 침전, 응축수의 제거, 더불어서 펌프나 구동 모터 등의 유압 부품의 설치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압에서는 필터에 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겠죠. 유압 필터에는 스트레이너,
흡입 필터, 라인 필터, 압력 필터, 리턴 필터 등이 있다. 각각의 기능과 설치 위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경향이 높다. 16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번 작동류, 유압류에 관한 문제는 작동류의 역할이나 기능을 묻는 문제가 많이 제시됩니다. 작동류 역할은 압력 에너지의 이송, 동력 전달 기능이라고 하죠. 마찰 부분의 윤활작용, 부식의 방지, 방청작용, 열 에너지의 분산, 냉각 기능, 마모 입자의 제거, 신호의 전달, 이상 압력의 감소, 밀봉 역할. 또한 작동류의 구비 조건으로 타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제시가 되는데, 작동류는 윤활성이 우수해야 되고 휘발성이 적어야 된다. 점도 지수가 크고 밀도가 작아야 된다. 화학적으로 안전성이 높아야 되고 열 전도율이 좋아야 된다. 최적 탄성 계수가 커야 된다. 내연성이 크고 독성이 적어야 되고 거품성 기포를 잘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고 양호한 절연성을 갖춰야 되고 비중은 낮고 비열은 커야 되고 열 전달률이 높아야 된다. 구비 조건이죠. 14번 압력지어 밸브에 관한 문제도 쏠쏠히 출제됩니다. 다음 중 유압용 압력지어 밸브가 아닌 것은 해놓고 유량지어 밸브를 넣거나 공압용 압력지어 밸브를 넣거나 그럴 수도 있고, 유압장치 작동압력을 설정하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라고 그랬죠. 액추에이트 순차 제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밸브는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 15번 유량지어 밸브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량지어 밸브가 아닌 것은 또는 실린더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밸브는 또는 실린더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또는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다음 요소는 무엇인가 등으로 많이 제시된다. 이것도 19강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실린더의 속도 제어에 관한 문제. 실린더로 공급되는 유량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은, 실린더로부터 복귀되는 유량을 제어해서 속도 조절하는 방식은, 또는 미터인 제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또는 미터 아웃 제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또는 블리드 오프 제어의 특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주의 깊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17번 회로에 관한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램의 자중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회로의 명칭은, 두 개의 실린더를 동일하게 작동시키는 회로의 명칭은, 실린더 행정 중간에 고정하는 회로는, 유압 모터 정지 시 관성발을 흡수시키는 회로의 명칭은, 이런 부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면은 21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방향지어 밸브에 관한 문제. 단동 실린더나 일방향 유압 모터의 방향지어에 적합한 밸브는, 또는 복동 실린더나 양방향 유압 모터의 방향지어에 적합한 밸브는, 또는 3H 형식의 특징, 종류가 많죠. 포핏 밸브, 스풀 밸브, 또는 직동식 밸브의 각 장단점은, 파일럿 작동식 밸브의 장점은, 또 도면기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시가 되겠다. 19번 기타 밸브에 관한 문제 몇 가지가 있죠. 한 방향의 흐름은 허용을 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은 차단하는 밸브의 명칭은 체크 밸브. 실린더가 작동 중에 압력이 없을 때 실린더를 고정시키기에 적합한 밸브의 명칭은 파일럿 조작 체크 밸브. 두 개의 입력과 한 개의 출력 포트를 가진 밸브로 한 개의 입력이나 두 입력 모두의 신호가 온될 때 출력이 온되는 밸브의 명칭은 고압 우선형 셔틀 밸브. 또 20강에서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